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 주식회사 CNC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우 선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SK 주식회사 CN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SK 주식회사 CNC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 하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거의 한 30분 정도 계신데 한 4분 정도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B2B,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소비자, 고객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입사하셔서 아시면 충분히 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의 글로벌 탑 티어 회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991년에 그룹의 IT를 하는 부서가 모여서 IT 회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SK 주식회사와 SK CNC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성장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SK 내부에서 IT 업무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IT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SK 그룹 내부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예를 들면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네트워크스 같은 내부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IT를 활용해서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여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부, 즉 SK 그룹 내부에서 쌓았던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외부라고 하면은 공공, 금융, 국방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 보험사와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IT 시스템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돈을 입출금한다든지 할 때도 다 IT, 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전산을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그때 국내 3대 SI 회사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요. 지금 요새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략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AI,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좀 뒤에,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좀 어려운 용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기업 비즈니스 전반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드린 기술, 빅데이터, AI,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사의 맞춤 형태로 이제 경쟁사에 대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금융업체에서는 예를 들면은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은 사람이 다 콜센터로 전화를 받는데 AI가 적용이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챗봇이라고 하죠. 이제 채팅이라든지 자동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업체에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유통업체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홈쇼핑이나 이런 업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구매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어떤 구매 내역이 가장 여러분께 적합한지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해당 유통업체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제조업체,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 많이들 아시죠? 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반도체를 얼마나 불량 없이 뽑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뽑아낼 수 있는지 생산 공정의 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료에서는 환자별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떠한 약품 또는 치료법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IT,
AI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미디어 업체에서는 고객별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예시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상상 이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성장 사업, 디지털 비즈니스가 있고요. 고객사들이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고객사들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제공하는 IT 서비스 비즈니스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저희는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신기술에도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저희 회사에 이런 기술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한 사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조금 이따가 설명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게 사업 말고도 기업 문화가 있잖아요. 저희 기업 문화를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찝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IT 회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신선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물에 집중을 하고 셀프 리더십을 향상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기주도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자기주도 근무제,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은 혹시 공유 오피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이제는 몇몇 회사들이 더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의 회사는 회사에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막 팀장님 앞이든 저희 차장님 옆이든 이렇게 회사에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학교 도서관. 여러분들 도서관 가면은 원하는 자리 신청해서 앉으시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좌석이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좌석이 아니라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모션 데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책상이 움직이는 책상을 선택할 수 있는 존도 있고요. 내가 정말 집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집중 존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면이 막혀 있는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업무는 협업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존도 있고요. 다양한 존이 있어서 그 존들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인터넷에서 선택해서 앉으시면 됩니다. 되게 신선하죠. 네.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 근무제인데요. 월 단위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 근무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은 제가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든 하루에 12시간을 근무를 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본 전제는 이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 방식을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10시에 출근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왜냐면은 출근 시간이 너무 길어요. 출퇴근 시간이. 그러면 전 10시까지 출근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2시간, 3시간을 좀 비워야 한다. 그러면은 그 2-3시간은 이제 휴게 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본인 일을 보시고 와서 일을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주도 근무제와 공유 오피스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팀장님 눈치도 원래 잘 안 보지만 저희 회사는 안 보지만 더 안 보고 편안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업무에만 딱 집중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캐주얼인데요. 이거는 워낙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자랑거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회사를 들어올 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자유롭게 입고 근무를 하셔서 회사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뭐 시의적절하기만 한다면은 그 의상이 어떠하든 그렇게 저희가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자기주도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센터가 있고요. 거의 호텔급으로 있어서 뭐 PT 선생님들도 계시고 매번 프로그램도 매일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심신수련실도 있고 뭐 산책식당은 당연히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제 육아하시는 구성원들께서는 훨씬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니실 수 있죠. 출근하실 때 아이를 맡기시고 퇴근하실 때 아이를 데리고 귀가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카페 포유라고 저희가 이제 사내 카페가 있는데 여기 조금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26분 정도를 채용을 해서 지금 사내 카페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과 함께 지금 비장애인들과 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내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내 심리 상담사 한 분이 상주해 계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심리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시는 구성원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 위치를 안내를 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요. 분당에 있는 정자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판교에도 사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 주식회사 CNC는 기본적으로 분당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객사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직접 듣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에 방문을 해서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자에 받으신 내용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 2019 하반기 장애인 신입사원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에 입사 가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께서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어쨌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어야 하고요. 2019년 하반기 장애인 신입사원 모집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인프라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 직무마다 지역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형이 있고요. 충청권이나 경상권에 근무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인프라 엔지니어링은 서울 수도권과 충청 경상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충청 경상권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이제 직무 선택을 눌러서 지원하기를 눌러 보시면은 충청권과 경상권 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씩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히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IT 개발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 통합,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거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분야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구축, 유지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에선 수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충청권, 경상권은 조금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 같지만 앞에 일반 서울 수도권엔 있었던 클라우드, AI 관련된 업무 내용은 사라지게 되죠. 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직무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한 인사이트, 시각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좀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처리하고 이걸 또 어떻게 운용하면은 보다 잘 운용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직무입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링은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네트워크 운용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고요. 하드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구축하는 업무도 하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IT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인프라 엔지니어링 직무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 직무 설명은 인프라 엔지니어링 충청권, 경상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전형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9월 16일 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원하시는 방법은 저희 SK그룹 채용 홈페이지 skcareers.com에 접속하셔서 SK 주식회사 CNC 2019년 하반기 장애인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원하기를 눌러주시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류 접수를 하시고 서류에 합격하시는 분에 한해서 10월 13일에 필기 전형을 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은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SKCT를 보게 되고요. 직무별로 직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시행을 할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 합격하시는 분에 한해서 10월, 11월 중에는 면접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면접에 합격하시는 분은 이제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되는 최종 발표를 들으시고 2020년 1월에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 소개랑 이제 하반기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의 끝인데요. 사실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저희 장애인 신입사원 모집 직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 전형, 그러니까 장애인 신입사원 모집 말고 그냥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직무에는 이 세 가지 직무 외에 네 가지 직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직무가 뭐냐면은 회계 재무, 기획, HRM, HRD라는 네 가지 직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 재무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회계 업무, 재무 업무를 하는 거고요. 기획 업무는 회사의 방향성을 기획하는 업무. HRM은 제가 하고 있는 채용, 보상, 평가와 같은 인사 업무를 하게 되고요. HRD 업무는 이제 교육, 사내 교육, 외부 교육과 같은 교육 업무를 하는 직무인데요. 해당 직무가 지금 열렸으니까 그 직무들은 이제 비장애인, 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지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저 직무를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SK 주식회사 CNC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직무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네 가지 직무 유념하셔서 꼭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